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3장의 6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탄소 중간체 분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유기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 뭐? 탄소 원자. 그쵸? 모든 유기화합물의 골격에 탄소 원자는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응 메커니즘을 그리다 보면은 탄소 원자 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탄소 원자 쪽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탄소 원자 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관찰되는 중간체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특히나 탄소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 같은 경우는 실제 반응 메커니즘을 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돼요. 카벤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요 세 가지,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은 반응 메커니즘을 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는 탄소 중간체들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탄소 중간체 분자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탄소 양이온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탄소 양이온. 양전하를 띠고 있는 탄소 원자를 가진 중간체 분자다. 말 그대로 탄소 양이온이잖아. 탄소가 양이온 상태인 거예요. 탄소가 양이온 상태인 거. 몇 번 봤을 거예요. 탄소가 양이온 상태인 거. 탄소가 양이온이라는 얘기는 형식 전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1의 형식 전하를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 그게 반응 중간에 관찰이 됐을 때 그걸 우리가 탄소 양이온 중간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원자핵 껍질에 6개의 전자가 존재합니다. 그 탄소 원자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게 8개일 때 옥텟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옥텟을 만족하기에 전자가 2개가 부족해요. 2개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차지도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다. 그럼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친전자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화학 반응 시에 친전자체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죠. 반응 과정에 있어서는. 자, 그다음에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좀 분류하게 되면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를 둘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탄소 원자의 혼성화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알킬 탄소 양이온이냐,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알킬 탄소 양이온에서의 탄소는 sp2 혼성이고요. 바이닐 탄소 양이온에서의 그 탄소 원자의 혼성, 양이온을 띠고 있는 그 바이닐 형태의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sp 혼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다루는 거는 알킬 탄소 양이온 형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알킬 탄소 양이온은 이런 골격이죠. 뒤쪽에 나오는데 이런 골격. 이게 알킬 탄소 양이온이에요. 제일 많이 관찰이 되는 형태들이 이제 이런 구조들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나 알킬기들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시그마 결합 3개를 가지고 서로 다른 3개의 탄소 원자나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비공전자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때는 탄소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알킬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탄소 양이온은 sp2 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탄소는 지금 평면 삼각형 배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 삼각형 배양을 가지고 R3, R2, R1과 평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p-오비탈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p-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p-오비탈로 전자쌍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알킬 탄소 양이온인 거고, 바이닐 탄소 양이온은 이런 형태예요. 한쪽이 이중결합인 거. 요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로 알카인의 반응에서 관찰이 되는 탄소 양이온 중간체 형태입니다. 알카인의 반응에서. 자, 바이닐 탄소 양이온이고 얘는 sp 혼성이에요. 그러니까 sp 오비탈 2개가 선형, 180도의 선형 형태로 존재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p 오비탈은 하나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p 오비탈 하나는 더 존재하는데 걔는 뭐야? 이쪽에 탄소 원자와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탄소 원자에는 p 오비탈이 2개가 존재하지. 당연히 sp 혼성이니까 하나는 이쪽 탄소 원자와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p 오비탈이 비어있는 겁니다. 그 p 오비탈 쪽으로 전자쌍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에 결합된 치환기 수에 따라서 차수를 구분할 수 있어요. 3차, 2차, 1차, 매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지금 탄소 원자에 알킬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얘가 뭐? 3차 탄소 양이온이다. 터셔리 카보캐라이온이라고 부릅니다. 2개가 연결되어 있다. 2차 탄소 양이온,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 1차 프라이머리 카보캐라이온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알킬기가 결합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메틸 탄소 양이온이라고 부르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알키리가 많이 결합이 되어 있을수록 안정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구조는 존재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얘도 마찬가지거든. 1차나 메틸 같은 경우는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이런 구조는 관찰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실제 우리가 뭐 반응 메커니즘이나 이런 데서 관찰을 할 때 그래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구조는 여기부터 2차와 3차. 이 구조들은 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리고 차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바이닐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 어차피 탄소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의 차수는 가져요. 여기가 알킬기냐 수순례에 따라서 2차, 1차로 구분하게 되는데, 바이닐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차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절대 나올 수는 없고요. 거의 안 나오고, 혹시 차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알킬 탄소 양이온에서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구조적인 형태와 차수까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형태는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양이온이라고 하는 화학종, 그거의 이제 안정도를 볼 거예요. 안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탄소 양이온은 반응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정도에 따라서 잘 관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생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양이온이나 음이온, 라디칼 뒤쪽에서 다 나오겠지만 그거의 안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그만큼 안정도에 대한 내용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밀도 조절에 의한 안정화 변화예요. 자, 탄소 양이온이다. 양이온이다. 전자가 어떤 성격이지? 부족한 성격이죠. 내가 전자가 부족한 성격인 거야. 내가 탄소 양이온인데. 그러면 내가 안정화가 되려면 부족한 전자가 채워질수록 중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플러스 상태에서는 제로가 될수록 안정화가 되는 거니까 전자를 내 쪽으로 많이 채워질수록, 그래서 부족한 전자를 많이 상쇄시킬수록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부족한 탄소 원자 쪽으로 치환기 쪽에서 전자를 제공해 주게 되면은 안정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게 시그마 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그마 도네이션. 좀 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인덕티브 이펙트. 전자를 제공해주는,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준다. 전자를 제공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 탄소 원자한테. 그래서 일렉트론 도네이팅 인덕티브 이펙트. 인덕티브 이펙트라고 하는 거를 유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거나 잡아당겨줄 수 있는 치환기가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거나 잡아당겨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파이 도네이션도 있어요. 얘는 공명 구조를 통해서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효과. 이게 이제 파이 도네이션이에요. 자, 얘는 보면은 앞쪽에 구조를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안정하다고 말씀드렸지. 자, 알킬기는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치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전자를 밀어주기는 어렵지만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과 2개 결합되어 있는 거, 하나 결합되어 있는 거, 하나도 결합되어 있지 않은 거. 수소는 전자 밀어주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러면 부족한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를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는 성격이 뭐가 제일 크겠어요? 얘가 제일 크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안정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3차 탄소 양이온은 꽤 많이 관찰이 됩니다. 왜? 그래도 여기 존재하는 탄소 양이온 중에서는 제일 안정하니까. 2차, 1차 메틸 순으로 안정도가 떨어지고 1차와 메틸은 실제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도네이션인데 얘는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양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기가 OH1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전자가 지금 부족한 탄소 양이온이거든. 얘가 탄소 양이온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자, 이 OH, 산소 원자는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보다 전기밀도가 없었죠. 산소 원자는 탄소 원자보다 전기밀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는 이 산소 원자가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를 땡겨가. 그렇잖아도 전자 부족한데 산소 원자가 전자를 더 땡겨가. 그러면 이 OH가 붙어있으면 불안정합니까? 아니에요. 얘는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땡겨가지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 뭐가 존재하지? 산소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아예 전자를 제공해버려요. 파이 결합을 형성시켜주면서 전자를 제공해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산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와요. 자, 이 구조에서는 탄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었지. 근데 전자쌍을 제공해주면서 산소 원자 쪽으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와버렸어. 얼마나 희생적이야. 탄소 원자 쪽에 차지를 없애주면서 중성 상태로 바뀌었잖아. 차지가. 플러스 차지였던 게 제로가 됐다고. 그 안정화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시그마 그랍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거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거를 상쇄시켜주는 거야. 플러스 성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강도가, 그 플러스성의 강도가 좀 약해지는 거지. 얘는 아예 차지를 없애버렸어. 탄소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소가 그래 내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올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안정도가 겁나게 커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자, 여기는 탄소 원자가 지금 3가이면서 이 탄소 원자 주변에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몇 개죠? 6개죠. 얘는 이 탄소 원자가 옥텟에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는 어떻죠? 산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2, 4, 6,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옥텟에 만족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안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이렇게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보통 OH나 NH2기 질소원자나 산소원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얘는 안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자, 그렇게 요거를 파이 도네이션, 영어로 메저머릭 이펙트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저 용어는 고급 좀 유기 케미스트리에서는 많이 쓰는데 기본서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메저머릭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치환된 알킬기의 CH 시그마 결합과 비어있는 p 오비탈 사이의 부분적인 오비탈 겹침이다.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탄소 양이온이죠. 양이온. 탄소 양이온이야? 맞잖아요? 양이온. 여기에는 비어있는 p 오비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직으로 서 있겠지 이렇게. 자, 근데 이 탄소 지금 여기 탄소 원자에는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고 CH3기가 하나가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탄소의 CH 사이의 결합에는 뭐가 존재하지? 전자가 존재하죠. 전자가. 자, 이게 얘는 이렇게 존재하고 얘는 사실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100% 이렇게 평행해서 오버랩이 잘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부분적으로나마 약간의 오버랩이 일어날 수 있어요. 파셜 오버랩이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전자가 부족한 거잖아. 그럼 얘가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쪽에 부족한 성격을 좀 보충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 보충시켜주는 전자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여기 CH 결합에 존재하는 이 결합 전자. 이게 부분적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이 전자가 여기까지 약간 비편재화가 되면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편재화를 시켜줄 수 있는 CH 결합이 있어야 되잖아. 수소만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알킬기죠. 알킬기가 결합이 되어 있을수록 이렇게 부분적인 오버랩을 통해서 부족한 PO비타 쪽에 전자를 채워줄 수 있는 효과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치환기가 많이 존재할수록 안정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 개념이고요. 자, 기억해 두시고, 요건 이제 전자밀도의 변화를 통한 안정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면구조를 통해서도 안정화가 될 수 있죠. 공면구조는 일단 많이 존재하면 안정합니다. 공면구조는 이렇게. 여기가 전자가 부족한 거니까. 그리고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는 전자가 풍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공면구조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 성격이 이렇게 이제 비편자화가 돼서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면구조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안정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 다 플러스 차지가 비편자가 돼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얘가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다음에 벤질릭 위치, 요것도 안정한 거죠. 여기가 플러스 차지가 되면은 벤젠 고리 쪽에 파이 결합을 이용해서 공면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이중 결합에 바로 인접한 탄소, 여기를 우리가 알릴릭 탄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중 결합에 바로 인접한 탄소를 알릴릭 탄소라고 얘기를 하고, 벤젠 고리 쪽에 바로 인접한 탄소를 우리가 벤질릭 탄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릴릭 탄소나 벤질릭 탄소는 거기에
양이온, 지금 우리는 양이온을 배우죠? 양이온,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음이온, 다음 시간 아니라 이거 바로 뒤에 설명드릴 음이온, 그 다음에 라디칼 성격까지 알릴릭 위치에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의 성격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공명구조가 모두 다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안정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양이온뿐만이 아니라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 다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만큼 이 위치들, 알릴릭 위치나 벤질릭 위치는 굉장히 안정화가 증가될 수 있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 구조까지 좀 기억해 두시고, 탄소 양이온 중간체가 관찰되는 반응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배워야죠. 뒤쪽에 이 작용계들이 나올 때 탄소 양이온이 관찰이 된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반응들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일단 반응을 안 배웠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 탄소 음이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탄소 양이온을 1차, 2차 또는 3차로 분류하고 차수를 구분하고요. 안정도가 감소하는 순서로 나열하시오. 가장 안정한 것부터 가장 불안정한 순서로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탄소 양이온들이고 A번 같은 경우는 차수가 어떻게 돼요? 1차죠. 1차 탄소 양이온. B번은 2차 탄소 양이온. 3번은 3차 탄소 양이온이고 D번 같은 경우는 3차 탄소 양이온인데 특별히 이중결합의 알릴릭 위치잖아요. 그래서 차수 구분은 다 했고 가장 안정한 건 뭐죠? D죠. D가 가장 안정합니다. 3차이면서 동시에 알릴릭 위치니까 공명 안정화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은 C번이 되겠죠. 공명 안정화는 불가능하지만 차수가 크기 때문에 3차. 그래서 그 다음 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B번, 그 다음에 A번. 그래서 탄소 양이온 안정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15번. 트라이페닐 메틸 양이온은 수개월 동안 저장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안정하다. 탄소 양이온인데 굉장히 안정하다. 이 양이온의 특별한 안정성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수를 보면 3차이긴 해요. 근데 3차라고 하는 거 이유만으로 이 안정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게 뭐다? 페닉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조를 그려보시면 페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벤젠골이란 말이죠. 얘가 양이온이 존재할 때 얘는 뭐가 가능해요? 공명 안정화. 근데 그 공명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벤젠골이가 몇 개나 존재해? 3개나 존재하죠. 그래서 공명 안정화가 겁나게 크다. 크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하다. 양이온을 띠고 있지만 공명 안정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꽤 안정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탄소 음이온이에요. 탄소 음이온. 탄소 양이온과 성격이 완전 반대. 그쵸? 얘는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흑시 하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자가 어떻다? 풍부하다. 그래서 음전하를 띈 탄소 원자를 가진 중간체 분자고, 그 탄소 원자, 음전하를 띠고 있는 탄소 원자 주변에 최대로 포함되어 있는 전자가 8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옥텟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결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존재합니다. 6개는 결합전자. 결합이 3개가 존재하거든. 보통 결합이 3개가 존재하고 그 결합마다 전자가 2개니까 6개의 결합전자고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합니다.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죠. 탄소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은 결합이 3개면은 음이온, 결합이 2개면 중성, 결합이 2개인 상태가 보통 나중에 이번 시간 끝에 설명드릴 카벤이거든요. 어쨌든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 전자가 풍부하죠. 그럼 무슨 성격? 반응에서 뭘로 쓰여요? 전자가 풍부한 거는 친액체로 쓰이지. 그리고 뭘 가지고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가 부족한 원자를 공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친액체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탄소 원자의 혼성화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알킬, 바이닐, 알카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카이닐 탄소 음이온이라고는 용어는 잘 쓰진 않고요. 얘는 나중에 알카인 파트에서 나오겠지만 아세틸라이드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꽤 중요해요. 아세틸라이드. 꽤 많이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메커니즘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아세틸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도 이제 탄소 원자에 결합된 치환기의 수에 따라서 3차, 2차, 1차 메틸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알킬 탄소 음이온, 바이닐 탄소 음이온, 얘가 아세틸라이드라고 불러요. 혼성화가 알킬 탄소 음이온은 sp3예요. sp3, sp2, 얘는 sp입니다. sp. 자, 전자쌍이 존재하죠. 결합 3개가 존재하고 전자쌍이 존재해요. 자, 결합 3개야다. 여기는 시그마 결합으로 3개. 여기는 파이 결합 하나, 시그마 결합 2개. 여기는 시그마 결합 하나에 파이 결합 2개. 맞잖아요? 그쵸? 어쨌든 결합은 3개가 존재해. 그리고 각각의 오비탈, 하나의 오비탈. sp3 오비탈이니까, 여기 탄소가 sp3니까, sp3 오비탈 4개가 존재하잖아. 그럼 결합 3개를 만들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sp2 오비탈에, 얘는 sp 오비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관련돼서 문제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도 비교하는 거거든, 안정도.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안정할까요? 뭐가 제일 안정할까요? 자, 정답은 얘가 제일 안정합니다. 왜? 지금 전자쌍이 오비탈에 존재해요. 그렇죠? sp3, sp2, sp. 자, 그러면 이게 안정화가 된다. 그럼 전자쌍이잖아. 전자쌍이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전자쌍의 반응성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맞죠? 그 전자쌍의 반응성이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자쌍이 존재하는 원자, 여기는 다 탄소 원자들이죠. 그 탄소 원자의 원자핵 쪽으로 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비공전자쌍 반응성이 낮은 거거든. 그 원자핵 쪽으로 강하게 잡히려면은 그 전자, 말단에 존재하는 이 반응성이 큰 전자쌍이 원자핵과 가깝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강하게 잡아당기겠지.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오비탈, 이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의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그래야 원자핵 쪽으로 더 강하게 당길 수 있어요. 그럼 sp3, sp2, sp 오비탈 중에 오비탈 크기 제일 작은 거고 얘가 제일 크기가 작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원자핵 쪽에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거야. 왜? 오비탈의 크기가 작아서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전자쌍의 반응성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안정한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따지면, 자, 여기 지금 탄소가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수소원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서 전자쌍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보통 염기적인 상태라고 불러요. 염기야. 전자쌍을 줄 수 있으니까 보통 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산, 이것을 만들어냈던 원래 산, 여기가 수소원자가 결합되어 있었던 거. 그럼 얘가 가장 약염기겠지. 맞죠? 얘가 가장 약염기잖아? 제일 안정화니까. 이 비공전자쌍의 반응성이 제일 낮으니까 얘가 가장 약염기야. 그 말은 이거의 원래 산이 뭐가 된다? 가장 강산이 된다. 그래서 sp 탄소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원자가 pK 값이 25로 제일 강산이죠. 그 전까지 좀 산전기까지 고려해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안정도는 정확히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앞쪽에 탄소 양이온에서 안정화시켜줬던 효과와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반대로 되면 돼. 전자가 탄소 양이온은 부족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제공받으면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쵸? 얘는 내가 전자가 너무 풍부해 지금. 너무 풍부해.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서 내 풍부한 전자를 많이 땡겨가주면은 내가 중성에 가깝게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당기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있는데 효과가 반대인 거지. 뭐?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있을 때 안정화가 됩니다.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있을 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키기가 많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얘는 불안정한 거죠. 왜? 알키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전자가 풍부한데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더 준대. 더 불안해지겠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5 위드드로잉. 얘도 이제 메조머릭 이펙트, 공명 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인데, 자, 얘는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플러스 상태고, 여기가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탄소 음이온. 자, 그럼 어떻게 안정화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중결합이 됐죠? 질소 원자. 여기가 O 마이너스, 여기도 O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였던 탄소 음이온이 뭘로 바뀌었어? 중성으로 바뀌었네? 그쵸? 마이너스가 중성으로 바뀌었어. 굉장히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얘도 메조머리 이펙트, 공명구조를 만들면서 안정화가 되는 효과예요. 자, 오케이?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 부호가 탄소 양이온 한번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플러스 메조머리 이펙트, 탄소 음이온은 마이너스 메조머리 이펙트. 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쪽으로 전자가 제공되는, 그러니까 반응 기질 입장에서 봤을 때 반응 기질 쪽으로 전자가 플러스 되는 의미라고 해서 플러스 메조머리 이펙트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경우는 여기가 전자가 풍부하잖아. 전자가 풍부한 탄소 쪽에서 전자를 잃어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메조머리 이펙트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전자 끄는 치환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나이트로리, 그 다음에 카본일기 계열들, 여긴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이런 카본일기 계열들, 그 다음에 뭐 CN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전자 끄는 치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탄소 음이온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안정도가 증가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의 혼성화에 따른 안정도 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일 안정해요. most stable하죠. 왜? 혼성화의 크기가 그러니까 오비탈의 크기가 제일 작잖아.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가장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혼성화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또 다른 개념으로 도입하는 게 이거죠. S 성격의 크기. S 성격의 크기. 그러니까 오비탈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맞아. sp3냐, sp2냐, sp냐 이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아. 아까는 그냥 이 자체 오비탈 크기 가지고 따진 거잖아요. 얘가 오비탈 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렇죠? 근데 교재상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도 많이 쓰는 거지. S 성격의 크기라고 하는 용어. 얘는 S 성격이 25%. 그러니까 이 sp3라고 하는 오비탈을 만들어낼 때 S 오비탈이 몇 퍼센트 기여했느냐야. 4분의 1 기여했잖아. 25%. 얘는 3분의 1 기여했잖아. 33.3%. 얘는 50% 기여했잖아. S 성격이 클수록 그 오비탈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더 많이 끌려당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도가 증가한다. 네, 그렇게까지 개념을 잡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문제로 꽤 많이 나옵니다. 안정도 비교하는 건. 자, 마이너스 전하의 이제 비편자에 의한 안정화 효과. 얘도 공명구조가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안정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탄소 음이온 중간체가 관찰되는 반응도 이렇게 있어요. 뭐 이거는 실제 이 파트에 넘어가야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메커니즘상 이것들이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탄소 음이온에 대한 내용이었고, 요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탄소 라디칼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토나이트릴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강한 염기와 만나면 산염기 반응을 통해 양성자를 잃는다. 이때 생성되는 탄소 음이온의 구조와 이의 공명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한 염기와 만났다. 그러면서 산염기 반응이 왔다. 아세토나이트릴이 무슨 역할을 한다? 산의 역할을 한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아세토나이트릴의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요 CN기라고 하는 게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해주는, 전자를 끌어당겨주는 기예요. 그래서 이쪽 탄소로부터 전자를 많이 땡겨감으로 인해서 이쪽 수소 원자들의 전자 부족한 성격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sp3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긴 하지만 이쪽의 수소 원자들의 pK 값은 대략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염기를 쓰게 되면은 충분히 제거가 가능한 정도고요. 여기서 이제 강한 염기 베이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전자상 주계잖아요. 수소랑 공격하는 거지.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수소가 이쪽에 염기와 반응을 하면서 결합 형성하고 전자쌍을 탄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C, H, H가 되고 방사선점에서 마이너스 형태를 띠게 되죠.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죠. 이렇게 HC, H가 되고 이쪽으로 이중결합이 되고 탄소
이중결합이 되면서 원래 질소원자 비원성 한 쌍이 있었는데 두 쌍이 돼요. 그러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전기음수도가 꽤 큰 질소 원자 쪽으로 마이너스가 놓여질 수 있는 상태가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이제 반응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공면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탄소 라디칼 중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탄소 라디칼. 자,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홀전자. 지금까지는 전자쌍이 존재하거나 전자가 아예 없거나, 그쵸? 얘는 하나의 홀전자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세 개의 결합과 한 개의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탄소 중간체 분자. 원자핵 kop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가장 대표적인 탄소 라디칼의 구조를 보면은 요거거든. 여기 홀전자예요, 홀전자. 전자 하나. 그러면 결합의 총 전자 6개, 그쵸? 그리고 여기 하나까지 해서 이 탄소가 주변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전자는 7개예요. 옥텟을 만족하기에 전자가 하나 부족하죠. 그래서 라디칼이라고 하는 화학종은 전자를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 성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 부족한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로부터 전자 2개를 제공받는 형태. 전자가 부족하긴 하지만 전자 2개를 제공받아서 결합을 형성하는, 그러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정화가 돼? 이거 지난 앞전에 이제 메커니즘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럼 다른 원자에다가 전자 하나를 주면서 그 원자도 전자 하나를 제공하게끔 해요. 그래서 결합 형성하게 하죠. 전자 쌍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하나의 홀전자가 관여되는 형태로 메커니즘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식 전환은 제로이죠. 원자과 전자. 이 탄소 원자에만 속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중성 상태에서의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 개수와 동일해요. 그래서 형식 전환은 제로. 정기적으로는 중성. 그런데 옥텟을 만족하기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야. 그러면 이 성격이 뭐와 유사할까요? 탄소 양이온과 유사하죠. 탄소 양이온의 성격과 좀 유사합니다. 특히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에 있어서는 탄소 양이온의 성격과 거의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소 라디칼 중간체의 저 탄소 원자의 혼성화를 약간 좀 교재마다 차이를 두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여기 평면 삼각형이라고 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탄소 원자가 sp2 혼성이라는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sp2 혼성. 그러니까 탄소 라디칼의 저 탄소를 sp2 혼성이라고 보는 관점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탄소 양이온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탄소 양이온은 p오비탈의 전자가 비어 있었던 데 비해서 얘는 하나의 전자가 차 있는 상태. 그렇게 좀 차이를 두는 거고, 여기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p오비탈에. 근데 이제 얕은 피라미드 형태라고 보는 교재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좀 탄소 양이온의 혼성화를 보는 이제 관점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교재에서 가장 많은 교재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sp2로 표현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자기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sp2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sp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는 사실 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걸 뭐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sp2라고 보통 강의할 때 설명을 해요. 왜? 가장 많은 교재에서 sp2라고 하니까 그냥 그 대세를 따르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이거죠. sp2라고 보면은 p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 2차, 1차 메틸 라디칼로 구분을 하죠. 오케이? 여기는 차지는 없어요. 아까도 본 것처럼 형식 전화가 제로이기 때문에 중성이에요. 자, 그리고 알키기가, 이게 어쨌든 전자는 부족하잖아. 전자 쌍으로 존재해야 옥텟을 만족하는 건데, 지금 전자는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치환기가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안정해요. 그래서 얘가 제일 안정하고 얘가 제일 불안정합니다. 그 성격은 탄소 양이온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바이닐 탄소 라디칼. 그쵸? sp 혼성이고 저 p오비탈에 전자 하나가 존재하는 상태.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탄소 라디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지만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에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으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탄소 라디칼의 안정도는 탄소 양이온의 안정도의 경향과 거의 유사합니다. 알키리가 많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안정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곡면 구조가 많을수록 당연히 안정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탄소 라디칼 중간체가 관찰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양이온부터 양이온, 음이온, 라디칼 다 메커니즘을 그리는 과정에서 관찰이 되는 것들이거든. 그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안 배웠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만. 다양한 반응에서 관찰이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되는구나.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카벤이라고 하는 중간체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카벤이라고 하는 중간체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탄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카벤의 구조거든? 근데 사실 기본서에서 다루지는 잘 않아요. 왜냐면 좀 성격이 굉장히 특이적이기도 하고 실제 이거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반응의 수준은 굉장히 고급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서 수준에서 다루지 않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 문제로는 나오긴 해요. 문제로도 나와.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두 개의 시그마 결합과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탄소 중간체 분자고요. 원자핵 껍질에 최대 존재할 수 있는 전자가 지금 6개가 존재하죠. 둘레 6개. 뭘 만족 못해요? 옥텟을 만족 못하죠. 그쵸? 전자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형식 전하는 제로야. 왜? 이 탄소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가 4개. 중성 상태에서의 탄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 개수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 성격은 뭐와 또 유사한 거냐면 라디칼과 유사해요. 라디칼도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 얘도 정기적으로는 중성이지만 형식 전환 없으니까 제로니까 정지하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족한 화학종. 그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고 얘는 전자 쌍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 쌍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친전자체로 쓰여. 자, 라디칼이 친전자체로 쓰인다. 맞는 말일까 틀리는 말일까? 저는 틀리다는 표현보다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는 그게 좀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걔는 어쨌든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쌍의 공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다른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 하나와 쉐어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친전자체로서 공격을 받는 성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얘는 전자쌍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오비탈이 있거든. 비에는 오비탈이 있거든요. 물론 구조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두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친전자체로 쓰입니다. 알켄의 반응에서 이거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좀 보시면 되고. 자, 탄소 원자의 혼성화 및 전자 배치에 따라서 얘는 싱글렛, 트리플렛 카벤으로 구분합니다. 싱글렛 카벤, 트리플렛 카벤. 요 용어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어디 기본서인지 모르겠는데 맥머리였던 것 같고 이 용어가 실제 나옵니다. 나와요. 알아두셔야 돼. 맥머리 아니면 스미스 교재였던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쓰고 있어 연습 문제에서. 그러니까 뭔지는 알아야겠죠. 자, 싱글렛 카벤 탄소 원자의 혼성화가 sp2입니다. 전자는 sp2 혼성 오비탈의 전자쌍 형태로 존재해요. 전자쌍 형태로. 그리고 p 오비탈은 비어 있어요. 자, 보세요. 탄소 원자의 수소라고 R이라고 놓고 R2라고 놓고 얘가 전자쌍 형태로. 이게 sp2 혼성이란 말이야. 그럼 sp2 혼성 오비탈 몇 개가 존재해? 3개가 존재하지. 전자쌍도 sp2 오비탈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3개 써먹었어. 그럼 뭐가 하나 비어 있어? p 오비탈 하나 비어 있잖아. 그쵸? p 오비탈 비어 있고 전자쌍이 sp2 오비탈이 존재해요. sp2 오비탈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싱글렛 카벤의 구조예요. 싱글렛 카벤의 구조야. 자, 근데 일반적으로 트리플렛 카벤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얘를 excited state, 여기 상태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전자쌍이 존재하는데 쌍으로 존재하잖아. 얘는 비어 있어. 그러면 이게 훈테 규칙이었던 것 같은데 동일한 에너지 레벨, 얘는 물론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 그렇지만 컨셉을 그렇게 잡으면 된다고.
동일한 에너지 레벨, p 오비탈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px, y, g라고 하는 세 개의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럼 전자를 채울 때 px에 하나 들어갔어. 그 다음 전자를 채우면 어디로 들어가? py로 들어가겠지. 그 다음은 pg로 들어가잖아. px에 2개 채우고 py에 2개 채우고 pg에 2개 채우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 어쨌든 오비탈에는 하나씩의 전자가 살 때 에너지가 더 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전자 쌍인데 여기에 닫혀 있고 얘가 비어 있어. 이게 트리플렛 캅에는 얘가 하나가 일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존재하고 여기도 하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론 오비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 에너지적인 거를 비교하는 그 개념? 컨셉? 그거는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보자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 전자 쌍으로 존재하고 얘가 비어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높은 거야. 비어있는 오비탈에 전자를 하나 채워주면은 각각의 전자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정화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트리플렛 캅인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기 치환기 같은 경우 캅에는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서 안정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에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만약에 치환기가 붙어 있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OCH3기였어. 그럼 여기 산소 원자의 전자쌍이 있지. 산소 원자의 전자쌍을 이 탄소 원자 쪽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p 오비탈이 비어 있잖아. 아, 그러면 p 오비탈 쪽이 관여가 돼서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 탄소 쪽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쌍의 제공을 받으면 옥텟에서 만족하는 형태가 되니까 안정도가 증가할 수 있거든. 이게 전자쌍이 이동해서 받아 먹으려면은 p 오비탈이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 근데 싱글렛 캅에는 p 오비탈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치환기가 결합이 되면은 비어있는 p 오비탈로의 전자 비편제화 효과. 이게 공명을 만들면서 안정화가 되는 효과예요. p 오비탈로의 전자 비편제화 효과로 인해서 안정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굉장히 크게 증가해요. 이게 공명 안정화 효과지. 전자쌍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자쌍을 받을 수 있어야 돼, 탄소가. 그러려면은 오비탈이 하나가 비어 있어야 돼요. 싱글렛 캅에는 그게 비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원래 에너지가 되게 높았는데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치환기의 존재로 인해서 옥텟을 만족하면서 안정도가 굉장히 증가했어. 그러면 실제 에너지가 충분히 감소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기억해 두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앞쪽에 구조고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전자쌍의 공격을 통해서 공격이라보다는 전자쌍의 제공을 받아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트리플렛 캅에는 앞쪽에 말씀드렸죠. 이 구조. 만약에 여기 탄소가 이제 sp2라고 보면은 하나씩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트리플렛 캅에는 간혹 sp 혼성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sp 혼성. 그러면 p 오비탈이 2개가 존재하죠. p 오비탈이 각각 이제 전자쌍에 존재한 홀전자로 하나씩 존재한다. 얘는 2개의 전자가 서로 다른 오비탈. 하나의 오비탈의 전자쌍 형태가 아니라 하나씩 분리가 돼서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오비탈에 하나씩 일단 채워 들어간 거니까 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부딪힘이 감소가 되잖아.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더 안정해요. 일반적으로 싱글렛 캅보다 에너지가 더 낮습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근데 얘는 뭐가 불가능하냐면 전자쌍의 공격을 받아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없어요. 왜? 전자가 홀전자 형태로 존재하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OCH3기야. 그럼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은 전자쌍 형태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 걔가 하나의 형태로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쌍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전자쌍으로 이동하려고 봤더니 오비탈을 하나씩 전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공명 구조를 통한 안정화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플렛 캅에는 대부분 sp2 혼성의 비선형 형태, 이 구조로 존재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해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존재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 트리플렛 캅의 경우는 싱글렛 캅과 같은 치환기를 통한 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다. 공명 안정화가 안 되니까. 전자쌍이 비어 있어야, 오비탈이 하나가 비어 있어야 전자쌍의 공격을 받으면서 공명 구조를 만들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데 전자 하나씩이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 구조상에서는 더 안정할 수 있지만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변화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탄소 원자에 결합된 치환기에 따라서 안정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전자쌍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안정도가 증가한다. 어떤 경우에만? 싱글렛 카벤의 경우에만. 자, 카벤 중간체의 생성. 자, CH3X3와 강염기 사이 알파 제거 반응인데 요거는 어디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알켄의 반응에서 설명을 드릴 거야. 알켄의 반응에서. 자,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어떤 분자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CH2N2예요. 이거 구조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조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CH2에 이렇게 되고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아조 메테인이거든요. 자, 근데 공명 구조가 얘는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CH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단일결합 질소 원자.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얘가 플러스. 그리고 여기로 뭐가 존재해? 여기가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마이너스 형태가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 있죠? 얘가 누구한테 가? 얘한테 가. 자,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는 수소 원자와 두 개 결합. 그쵸? 탄소 원자가 수소 원자 두 개와 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결합이 존재했을 때 이 결합이 존재하는 전자가 질소 원자 쪽으로 넘어갔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파트는 뭐가 되는 거야? N2가 되는 거야. N2 가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전자쌍 한 쌍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어. 여기 다이아조 메테인에서. 가열하면 이렇게 돼요. 아, 광분에 반응하면. 빛이 쏘여주면은. 얘가 뭐야? 얘가 카벤이거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카벤이면 얘를 뭐라고 불리냐면은 메틸렌 카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틸렌 카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는 메커니즘적으로만 이렇게 변화가 돼서 생길 수 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실제 뭐 화학적인 유용성이 있다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메커니즘만 어떻게 변화가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것만 알아두시고 첫 번째 간은 알켄의 반응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거는 이제 제거 반응이 있는데 요 제거 반응에 대한 좀 성격을 좀 알아야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베노이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카베노이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메탈이 관여가 돼서 이제 카벤과 유사한 성격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벤 형태는 아니지만 카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실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카벤이라고 하는 거에 반응성이 또 좋고 그걸 잘 활용하면은 어려운 반응도 좀 어려운 형태들의 이제 골격도 만들어내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유용성은 되게 커요. 근데 실제 카벤의 구조를 가지고 반응을 참여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카벤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 거야?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거를 관여를 시켜서 카벤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거야. 반응성은 카벤과 유사해요. 근데 실제 카벤은 아니지만 카벤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뭐라고 부른 거야? 메탈 카베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전이금속 및 리간드와의 결합을 통해서 사가탄소 원자의 성격을 가지며 카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화합물 계열, 이거를 메탈 카베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들인데 이건 뭐 구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계열의 물질이다. 전이금속이 관여가 되면서 안정화가 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게 유일한 게 요거죠. 시몬스 스미스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알켄 파트에서 나오는데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를 삼원화 고리를 만드는 반응인데 여기서 뭐가 쓰이게 되냐면 징크 카베노이드라고 하는 게 쓰입니다. 이게 징크 카베노이드예요. 이게 징크 카베노이드예요. 카벤 형태는 아니지만 카벤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 탄소가 카벤의 성격과 거의 유사한 성격의 탄소 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는 친전자성 성격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자세한 반응은 알켄 파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다시 이제 볼 거니까 그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기서 알아주시면 돼요. 카벤과 관련된 거는 기억해 두시고, 뒤쪽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틸 다이아조 아스테이트는 고온에서 가열하면 질소 기체와 카벤으로 분해가 된다.
생성되는 카벤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N2 부분은 이제 정확히 그리실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에틸기라고 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구조를 다시 그리면 되고요. 여기 탄소 쪽에서 지금 질소 원자 그리고 질소 원자 두 개가 그랩되어 있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이제 플러스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음영 구조가 가능해지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수소 원자가 하나 있는 상태죠. 지금 수소 원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N 전자쌍 하나 존재하고 여기 플러스 수소가 되면서 전자쌍에 놓여지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처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카벤에 이제 생성에서 본 것처럼 이게 가지고 떨어지게 되죠. 이 결합이 끊어지는데 전자쌍을 누가? 질소 원자가 가지고 떨어집니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N2가 되죠. 가스가 되고 여기는 이게 되고요. 나머지 하나 수소가 존재하는 거고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탄소 원자에 지금 두 개의 다른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 비관성 한 쌍이 존재하는 얘가 뭐예요? 얘가 카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본이 생성된다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